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 우리 글레이 리어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글레이 리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저는 29살 남자입니다. 저는 작년 3월 초까지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여러 문제로 폐업하게 되었고 3월 말에서 4월 초쯤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머리 수술을 2번 받고 살아난 시청자입니다. 수술 받고 6월에서 7월달쯤에 퇴원해서 집에서 쉬다가 몸이 약간 이상해서 다시 입원하고 8월에서 9월달에 다시 퇴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고 자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전념하고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불안해서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래밍 온라인 공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쉬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뒤처질 것이 두려워서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직으로 올해 3월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정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높은 강도의 일이 아니라 저희 재활의 의미를 생각해서 지원한 겁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현재 이르러서 잘 적응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계약직 일과 관련돼서 누나와 상담을 했습니다. 계약직에서 다른 계약직으로 옮기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었는데 저희 누나한테 정규직을 준비해야지 계약직을 왜 또 하냐는 말 들었고 그럼 계약직만 전전하다가 언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거냐, 정규직 준비나 제대로 하는 게 낫다, 지금까지 맨날 그런 종류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야지 더 늦기 전에 나이가 많지 않으냐, 중국어 시험 보라는데 보지도 않고 제발 저런 것 좀 그만 쓸데없이라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야지, 맨날 하는 거 많은데 너가 다 도움돼서 한 거라 치면 너 말대로 이제 직장을 구할 수 있겠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중국어 시험 보라는 말은 들었지만 공부도 시험을 보지 않았고 회복할 때 많은 것을 찾아보면서 AR, VR 같은 공부가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 말하고 공부하겠다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저희 욕심으로 일이 끝나고 광고 강의를 시청하러 다녔습니다. 뭐 많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 누나 말이 항상 세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3자의 의견을 듣고 싶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을 오래 일하는 건 안 좋나요? 지금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라는데 몇 살까지 기업이 취직해야 할까요? 사실 관심 있는 일이 많아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광고, 프로그래밍, 중국어 등 어느 하나 깊게 파고든 건 아닌데 넓고 얇게 비우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재 몸은 작은 후유증 빼고 거의 전부 회복했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이고, 올해 참 고생 많았네요. 아이고,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도 호전이 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많이 걱정했을 것 같네요. 지금은 그러면 뭐 후유증이나 부작용 같은 건 없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통 뇌출혈이라는 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보통 내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가장 큰 병입니다. 네. 저게 보통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제 뇌혈관이 터지는 질병이에요. 아, 눈이 좀 안 보인다고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막 소갈이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4분의 1요? 그럼 완전히 회복한 게 아니네요. 일단은 솔직히 그냥 4분의 1은 100%안 보인다고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욕심 가지고 무리하지 말고 뭐니 해도 본인 건강이 최고입니다. 명심하세요. 본인 건강이 최고예요.
일단 나는 뭐 취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몸이 제일 중요해요. 거의 회복한 게 아니라 넌 완전히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회복했다는 거 아직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올해 좀 이 치료에 회복에 전념을 해서 완전히 내년부터 완전히 회복하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칸타고님 사연 좀 보내주세요. 사연 적어서 보내주세요. 사연 적어서 보내줘요. 메일로. 건강 챙겨요. 지금 사실 취업도 중요하지만 님이 몸이 안 아프면 님이 몸이 아파버리면 아무 쓸모 없어요. 네. 이 몸이 오래 아파봤으니까 그거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물론 내가 나이도 있고 지금 내가 곰들기도 있기 때문에 뭔가 만회해야 된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몸이 중요해요. 몸이. 의사한테 더 이상 병원 안 나와도 되겠다. 충분히 생활 가능했다. 저는 이 정도까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시적도 지금 정상 시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샤워에서 나갔을 때 분명히 시력이 안 좋으면 일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지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뭐 가리키는데 이거 제대로 못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직장 같은 데 가버리면 약간 아프거나 내가 좀 눈이 안 좋아도 전체에서는 티가 확 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상하게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커요. 네. 그래서 4분의 1은 그냥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요?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담당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참 무서운 질병이구나. 그래도 노력하세요, 미연님.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 갖고 노력하세요. 저도 그런 말 안 믿습니다만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체력에 전념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해가지고, 좋은 생각 많이 하면서 회복하시기 바랄게요. 돈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예요. 아직 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젊기 때문에. 의사분도 100% 이게 맞다고 진단 못 합니다. 의사들도 저 4분의 1에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사례랑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예후를 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지. 100% 저게 맞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특히 그거 좋아요. 운동하는 거 좋아, 걷기 운동하는 거 좋아. 예. 제가 얼마 전에 KBS 스페셜이니까 내가 봤는데, 그 나이 든 아주머니도 뇌졸중으로, 그러니까 뇌출혈로 한번 쓰러졌어요. 보통 뇌출혈이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두개골 열어내고 이제 뇌출혈 피 제거하고 봉합하고 다시 뇌수술이 그거잖아요. 두개골 이제 잘라가지고 뚜껑 열어가지고 피 제거하고 혈관 다시 봉합하고 다시 닫아가지고 꿰매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을 거의 못 가누고 했는데 그분도 이제 맨 처음에 아예 못 움직였어요. 남편 옆에 도착하기 전까지 못 움직였는데 어, 운동하고 이렇게 식이요법 조절하고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좋아진 게 아니라 2년 3년 하다 보니까 거의 정상의 이제 그 보통 나이 수준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한번 추천드릴게요. 한번. 나이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가지고 운동 꾸준하게 하세요. 네. 저는 복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치될 거라 생각합니다. 완치돼야 합니다.
아직 젊은데 앞이 창창한데. 그럼 일단 이 건강적인 부분은 빼고 얘기할게요. 그냥 보통의 사연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레인이 그렇게 해도 되겠죠? 어, 아마 그레인님도 그냥 나를 자꾸 뭔가 아픈 사람의 시선을 보는 것보다 그냥 보통의 한 29살 똑같은 남자애들 봐달라 그걸 원할 거예요. 본인도 그걸 원하시죠? 왜냐하면 자꾸 막 아픈데 해야 된다 하면 자꾸 제약이 많이 따르니 그럼 내가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냥 똑같이 봐주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봐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근데 왜 중국어 시험을 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픈 환자분들이 얘기하실 때 너무 그분한테 너무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더 상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져가지고 몸이 불편한 사람한테 자꾸 불쌍한 길 하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상처가 배가 돼요. 그거 하시면 안 돼. 그냥 보통 사람과 다름없이 그 사람이 노력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도와달라 얘기 안 하면 그냥 스스로 하게 놔둬야 돼요. 그냥 보통 사람 보듯이 그냥 해줘야 됩니다. 그게 그분을 돕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막 그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어디가 안 좋은 사람 보면 이거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막 치근한 눈빛으로 보는데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거 자봉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 이거 잘 몰라요. 중국어 공부로 시험을 보라고 하는데 제가 중국어 교양학생 갔다 와서 중국어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그 증명이 자격증이라서 근데 이게 엄청 어렵더라고. 근데 중국을 교환학생을 갔지만 중국에서 일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어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가산점 말고는 쓸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원은 쓸 데가 있습니다. 일본어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 우리나라에. 일본 기업이나 국내 학자 기업 같은 거 있으면 1어 있으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많이 리언님 내가 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현실에 부합하고 실효성이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도움이 됐다고? 근데 회사가 망했잖아요.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폐업하게 되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중국 관련 사업은 이제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중국 내가 봤을 때 지금 메로나 초토화입니다. 중국은 한 10년 걸릴 거야 아마. 10년도 못 걸릴 거야 중국은. 중국은 한 우리나라에 한 100배 되지 않을까요? 확진자가? 중국은 하루에 한 50만 명씩 나오지 않을까? 아니 미국이 하루에 2, 30만 명씩 나오잖아요. 더 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중국의 형다라는 그룹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SK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현대 SK 정도 회사입니다. 그럼 그게 만약에 파산되면 그것도 중국 현지의 타격이 엄청 클 거예요. 특히 중국 회사 파산했다는 건 좀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세계적 뻗어가는 그룹은 아니에요. 네. 중국 회사들이 보면 뭐 샤오미나 뭐 하웨이 같은 회사가 있지는 않지만 중국 시장을 잡고 있긴 하지만 이 밖으로 가서 자기들 물건 인정받기는 좀 사실 좀 어려움 많이 있거든. 미국은 이미 팽당했잖아요. 한국도 팽당했고 일본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유럽 쪽에서도 유럽은 오히려 한국이 다 먹었거든요. LG나 삼성이. 그러니까 들어오기 힘들죠. 예. 그럼 샤오미하고 하웨이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중국 회사들이 믿는 데가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뭐 해외 법인을 두고 널리널리 물건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땡기지 못해. 자기들 나라에서 자기들한테 그냥 문제
국민들한테 물건을 강제로 팔아가지고 딴 선택권 안 주고 이것만 사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수익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물건을 팔고 있긴 합니다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 전체 매출에. 눈에 티도 안 나겠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를 잘 봐야 돼요.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랑 뭔가 협력을 해서 뭔가 사업을 이어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중국 자체에만 먹는 거잖아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중국어를 배우는 게 과연 이제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미 지금 음, 님이 앞으로 중국에서 일할지 아니면 한국에서 일할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한국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한국인데 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이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지금이나 탈중국 해야 된다고요? 근데 탈중국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님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중국 회사하고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HSK나 토익을 따는 게 저는 낫다고 보는데 HSK 따놓으면 일본계 저 회사 따놓을 때 굉장히 유리해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 도레이 같은데 도레이나 스텐코, 스테코, 코레노 같은데 보통 그런 일본계 회사들은 HSK를 많이 우도하거든요. 근데 물론 다른 스펙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HSK요. 아, 그럼 누나는 HSK를 왜 따라고 하는 거예요? 누나는 뭐 일본어 전공하신 거예요? 아, 죄송해요. 내가 HSK랑 JPT는 잘못 봤네. HSK가 중국어지. 죄송합니다. 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랬죠. JPT. J를 PT. 그렇죠. 맞죠. 죄송해요. 제가 잘 반대로 읽었습니다. HSK는 중국이고 JPT가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은 JPT를 따야죠. 예. 아, 죄송합니다. 내가 반대로 봤어. 아씨. 졸린가 봐, 내가.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JPT를 따는 게 낫다는 거, JPT.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JPT를 HSK로 얘기했네. 예, JPT를 따면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죠, 훨씬 더. HSK를 어떻게 따가지고 지금 국내 기업에서 이 비벼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공부만 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취업 시장에서 기업에서 원하거나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자격증을 따더라도 되도록이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는 게 좋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님이 어느 분야로 취업을 할 건지, 어느 분야로 나아갈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네, 카스퍼인데 주무세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그냥 따기만 하는 걸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거는, 어,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것도 자격증이 도와서 따는 게 아니라 취업 목적으로 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어를 따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과연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배우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안 배우는 것보다 낫지. 근데 배우더라도 내가 의미 있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그냥 배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알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업의 방향성을 먼저 정하고 그 방향성에 맞는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분야로 갈 건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격증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분야로 확실하게 어디 딱 갈 거라는 걸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계약직 하는, 오래 일하는 거 안 좋냐. 계약직이라도 하면 경력에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계약직 인식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계약직 안 가면 어떡할 건데? 정규직만 바라볼까요? 근데 정규직만 바라봤는데 몇 년째 못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계약직도 근데 그 계약직이라는 것도 좋은 계약직이 있고 나쁜 계약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계약직 같은 경우 대기업 정규직과 똑같은 보수도 챙겨준단 말이에요. 복지와 일하는 동안만큼은. 그러면 뭐 다녀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어설픈 조소 다니는 것보다는. 그리고 나름 그런 경력을 인정해 주니까 나중에 취업할 때. 왜냐하면 아무런 경력도 없는 것보다 계약직 경력이 있는 게 나아요. 왜냐 요즘에 중고 신입을 원하기 때문에. 그냥 생 신입을 원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생 신입보다는 중고 신입. 그러니까 이것저것 경험한 사람들. 사회부를 좀 먹은 사람들. 근데 지금 그런 경력을 채우려면 계약직만큼 좀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계약직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계약직 들어가는 것도 능력이에요. 계약직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다 뽑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님도 나름 경쟁을 통해서 계약직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계약직 안 받아줘요. 계약직도 굉장히 치열해. 정규직 못지않게 치열하다니까요. 왜냐하면 계약직 경력이 나중에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약직 들어가더라도 그냥 계약직 있다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작 내가 필요한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인지를 파악해보고 그 계약직 들어갈 당시에 조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파악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한 번에 정규직 뚫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님이 어떤 파트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는지는 사연에 안 적혀 있으니까 모릅니다만 그래도 향후에 내가 취업을 할 때 그 목적이 많게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스마트팜 작물 재배요? 생소한데? 근데 그 계약직은 뭐 정규직 전환 조건 이런 건 없는 겁니까? 1년 동안 계약직 채우면 정규직으로 바꿔준다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분은 내가 입장에서 그건 것 같아. 누나분이 계약직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미 뭔가 중구난방으로 뭔가 두서없이 뭔가 일을 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것 같아. 누나분 입장에서. 누나분 여자분이죠. 여자분이면 사회 진출을 훨씬 더 오래 일찍 했을 거 아닙니까? 사회 짬밥을 더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배우면 어디 가서 이걸 경력이라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직도 아무거나 하지 말고 나중에 경력에 도움되는 계약직을 해라는 거죠. 스마트팜 작물 재배 쓰기 좀 생소합니다. 누가 들어도 생소해. 여러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지? 농사인가?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런 거 하는 직무가 있는데 이런 생각 되지 않나요? 다 생소하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력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이라고 맞아야 돼요. 만약에 그게 맞으면 해도 괜찮고 아니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중구난방보다는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깊게 접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이렇게 자격증 이것저것 따르면 오버스펙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또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취업을 할 때 어떤 내가 어떤 테마를 확 정해야 돼. 한 개만 그러니까 그 컨셉만 두 개, 세 개, 네 개. 네. 뭔가 이게 뭔가 이 광고랑 프로그램의 중국어가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배우는 게 나은 거지. 나이가 아직 젊은데 굳이 이렇게 배울 필요 있냐고 생각합니다. 어. 자, 얇게 배우면 얇은 일자리 하는 거예요. 어. 얇게 배우면 얇은 레벨 일자리 하는 거야. 낮은 레벨, 로우 레벨. 이제 깊게 배우면 분야는 좁을 수 있겠지만, 분야는 좁을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컨셉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광고 프로그램의 중국어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 연관성이 있냐 없냐고 얘기했을 때 애매합니다. 지금부터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테마를 정하셔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29살이면 그렇게 늦은 거 아니에요. 예, 늦은 게 아닙니다. 계약직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데 나한테 필요한 계약직이냐 아니면 그냥 급해서 들어간 나하고 연관성이 없는 계약직이냐 이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파악을 못하면 그냥 시간 낭비만 되는 거예요. 돈은 벌지만 나이만 차버리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것저것 막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거죠. 방향성.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자, 이게 자 그레이님이 관심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관심 일이 많아 여러 가지 배웠다고 하는 거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한 가지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뭔가 특별하게 잘할 줄은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배웠지만 기본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배웠지만 그 뭐 어느 거 하나 전문화 시킬 수 있는 것. 내가 이건 특출나게 잘한다라고 특출나게 확실히 배웠다. 그 얘기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한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성을 잡고 준비를 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니까 님들 지금 아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게 괜찮아요. 한 분야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배우는 게 괜찮은데 서로 독립된 서로 독립된 분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배우는 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뭔가 독립돼 있잖아.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의 메인을 따가지고 거기에 주기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전공이나 어떤 자격증을 딴다. 그러면 이게 서로 연결이 되니까 확실한 뭔가 나의 어떤 장점 어필할 수 있는데, 뭔가 이게 광고도 있고 프로그램도 중국했다는 거는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광고를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프로그램 했는데 프로그램도 안 돼가지고 중국어 했다. 약간 이런 느낌 듭니다. 어? 이거 열심히 하다가 뭐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프로그램 했고, 프로그램 하다가 어려워서 중도 포기하고 중국어 하고.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미 열심히 안 했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앞으로 해 나가실 때 신경 쓰라는 거죠. 이런 부분. 왜냐하면 기업에 지원할 때 생각해 보세요. 좀 괜찮은 기업 지원을 하면 어느 파트별로 어느 파트별로 사람 뽑는단 말이에요. 직군마다 전공과 파트를. 어. 채용 공고를 보면 기업들이 이것저것 한 사람 원하지 않는 게 딱 그 분야에 뭔가 몰두한 사람을 뽑잖아요. 전공에도 막 전공 보면 기업들 보면 학년 무관인데 거의 없습니다. 학년 무관인데가. 전공 거의 보면 뽑을 때 땡땡학과 전공자, 땡땡학과 전공자, 땡땡 관련 자격증. 그 학과가 있으면 그 학과에 맞는 자격증을 원해요. 누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나분이 좀 약간 좀 세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누나분은 그런 거에 뭐냐면 너무 이것저것 너무 연관성이 없는 거 막 배우다 보니까 얘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배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마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건축 쪽으로 가려고 생각 중인데 광고는 이런 건축을 만든다고 소개할 때 중국에서는 일할 시 중국에 건물을 짓거나 중국에서 자재를 수입할 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고, 프로그래밍은 도면을 가지고 3D 건축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프로그래밍 같은 것을 생각해서긴 한데, 이건 좀 변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축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건축 전공이 아니고 건축 계통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근데 프로그래밍과 건축이 연관이 있나? 보통 건축은 어떻게든 아닙니까? 건축은 어떻게든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든 그 설계 도면 가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장 있잖아요. 그런 용어나. 근데 건축일이 많이 힘듭니다, 근데. 건축일이. 아니, 건축일이 많이 힘들어요. 제 방송에 몇몇 분 오셔가지고 건축 전공 있죠. 그 건축가가 5년째인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난 지금, 그러니까 님이 그 비전공자 아닙니까? 근데 순수 전공 있잖아요. 자, 그 건축가 나오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성대, 성균관대, 뭐 중앙대, 한양대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건축 계통은. 그분이 그 세 개 중에 하나 나오셨어요. 지금 잘 안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5년 동안 건축과 나와가지고 기사도 따고 해가지고 나는 준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건축 사무실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일이 힘들어 죽겠다고 저한테 고민사에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거의 1년 빼고 다 출근하는데 한 7시나 8시에 출근해서 10시에 집에 갔어요. 10시나 11시에. 그렇게 일하고 다 2,600인가 700을 받아갔어요. 연봉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 수능 쳐가지고 알아주는 건축가 가서 5년 동안 공부하고 기사도 따고 따라하는 거 다 따고 했는데, 막상 여기 와가지고 씨 노가다 지신하면서 막 욕은 욕대로 먹고
이 돈 모아가지고 내가 언제 뭐 사무실 차려가지고 뭐 건물 짓고 내 이름으로 집 세우고 어떻게 할까? 이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러지? 그냥 뭔가를 준비하기 전에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그래도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직업이 환상을 가지면 안 돼. 환상이라는 부분을 좀 배제를 해야 돼요. 환상이라는 부분을 배제를 하려면 현실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현실을. 그 직업의 현실, 뭐 연봉이라든지 근무 시간이라든지 일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도 내가 이거 충분히 극복하고 내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와, 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하면 안 하는 거고.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판단은. 조교학과 나왔는데 건축기사회가 건축으로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음, 뭔가 좀 현실성이나 어떤 구현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맨날 남아서 잔업하고 개인 시간 하나도 없고. 근데 한 번 해보고 나오기엔 너무 대가가 크잖아요. 아니 건축기사가 자격증 땄는데 저거 한 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오면 그동안 공들인 시간하고 비용이 너무 아깝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공자도 힘들어하는 분야는 나는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비전공이잖아요. 비전공인데 거기 가서 할 수 있을까? 그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거야. 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해가지고 내가 이 전공을 살릴 수 있고 이 분야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하면 다 끝난다, 그냥 자격증 따면 다 끝난다, 이게 아니에요. 뭘 끝나? 이제 처음부터 시작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뭔가 지금 우리가 한 40분 가까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이게 안 맞춰져요, 이게. 뭐 또 어떤 전공이 그 자격증, 그 스펙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한 얘기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맞는 건 아닌데, 제3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 뭔가 좀 확실하게 본인이 하는 어떤 목표나 어떤 그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취업을 제대로 할 거면 뚜렷해야 돼. 그러니까 뭐 나중에 내가 일하면서 어떤 이런저런 단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단점 같은 거 알아가지고, 아, 이게 무조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구나. 근데 님 생각해요. 건축기사면 건축 쪽 일하면 건축 쪽이 안 하면 건축기사라는 자격증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건축기사라는 자격증은 건축 관련이 한정이라는 거예요. 이 분야 아니고 다른 곳에서는 써먹을 수 없는 자격증이에요. 자격증도 보면 법령이 있고 딱 한 분야만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어. 뭐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난 건축 쪽을 하겠다. 내가 원했던 일이니까 상관없다. 괜찮다. 뭐 돈이 대수냐. 내가 원래 좋아했던 거니까. 뭐 그러면 하는 거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를 확실하게 정해요. 확실하게 정하고 나서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를 정하기 전에 사전에 이 직업에 대한 현실을 알고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현실을 모르고 진행을 하면 나중에 그냥 자기 머릿속에 이제 내피셜만 굴리고 있다가 나중에 털릴 수 있잖아. 그러면 또 그 일 하기 싫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막 직업이나 환상만 가지고 있다가 현실에 깨져가지고 그 이제 괴리감을 극복 못해서 나오는 사람들.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충분히 정보를 알고 현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난 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저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2천만 원대 중후반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급하게 뭐 준비하지 마시고 몸 관리하시면서 있잖아요. 음. 지금 보면 막상 이거는 또 건축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딱 정하고 알아보고 준비하셔서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신중해야 돼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더 신중해야 돼.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나이가 엄청 많이 먹었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신중해야 될 나이는 맞습니다. 뭔가 선택이 있어서. 더 이상의 실패를 안 보려면 더 신중해야 돼. 그래서 내가 딱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통일하시고 제대로 준비해 보시라는 거죠. 예, 제대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나도 잘 모르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예, 모른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전문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기 있는 사람도 전문가 아니에요. 다 전문가 아니야. 그냥 우리는 그냥 어, 인생의 선배로서 뭔가 좀 본인이 저 나이 때 좀 실수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냥 잡아준 역할이지 어디까지나 결정이나 실행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좀 나름의 어떤 문제점이 보이는 게 너무 이것저것 그냥 연관성이 없는 걸 뭔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테마를 딱 정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네네. 뭐 제가 얘기한 게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좋은 대답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예. 예. 죄송하고 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니 뭐니 해도 건강. 예. 건강해서 완치한 상태에서 뭔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치. 더 이상 이런 걸로 이제 병치를 안 하면서 완치한 상태에서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 방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